이제 본격적으로 요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개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일부러 리듬을 타느라고 여러분한테 요 구절구절을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병렬의 구조로 지금 한자가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천존지비, 건곤정의, 비고이진, 기천위의, 동정유상, 강유단. 뭔가 리드미컬하죠. 그래서 이게 산문인데요. 되게 시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리듬 자체가. 그 사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되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천존집입니다, 여러분. 자, 주역은 뭐로부터 시작하죠? 건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 그리고 사실 모든 우주만물의 시작, 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은 존엄하고 땅은 가까우니. 자, 낮은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라고 안 하고 가까우니. 건과 곤이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건과 곤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건곤 이 두 개는 하나의 기호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호. 사실 이 건곤은 여러분 그 64개의 위치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태극과 같은 거예요. 구체적인 물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거의 태극과 같은 위치에서 그 62개를 움직여주는 근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건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개사전의 처음은 이 건곤이 뭐냐라고 하는 요거를 해명하는 대로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곤을 해명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건곤에 대한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은 건곤입니다, 여러분. 건곤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이 역경,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게 공자님이 오늘 그 1, 2장에서 여러분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또 역경을 공부하면서 역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얘기를 개사전에서 오늘 거에서 되게 잘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것. 그게 이제 건괴예요. 건곤괴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남자, 여자. 인체로는 머리, 배. 그래서 건곤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특정 개념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곳이든지 적용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음양이고 사실은 이 땅에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건곤이라는 그 용어, 그 기호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건곤 그 양괴를 가지고 이 대자연의 물리세계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 전체를 대표하는 기호다. 하나의 기호가 아니에요. 이 건곤은 우주를 전체를 대표하는 기호다. 그래서 건곤으로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체 가서는 아까 머리, 배. 이게 건곤이에요. 인간 사람으로 할 땐 남자였죠. 암컷, 수컷. 이게 건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할 수 있는 기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 이거는 김영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건곤이라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늘, 땅, 높은 낮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함과 천함, 움직임과 고요함, 강함과 부드러움, 높음 낮음이 2번 들어갔습니다. 지우세요, 선생님들. 제가 지워야 되는 거구나. 어쨌든 그 고요함, 강함과 부드러움,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대비되지만 또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음양은 굉장히 대립되는 거라서 되게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분리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로 합쳐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산과 이 연못도 음양으로 이제 치면 산은 양일 수 있겠죠. 연못은 오히려 음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돌출했잖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어떤 구성에서 보면 산이 그만큼 솟아오르면 그 주변에는 뭐가 있대요? 그 솟아오른 그만큼의 파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강이나 바다가 꼭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이건 스티븐 호킹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히말라야 산이 엄청 높잖아요. 그만큼 높이 솟아오르려면 뭐예요? 그만큼 또 움푹 파인 곳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떤 그 현상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돈이 되게 많으면 여러분 주변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졌으니까. 푹 파인 거죠. 이쪽 한쪽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똑같이 산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비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렇죠? 뭐까지 가요? 남존여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천존지비 그러면 남존여비로 바로 튀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남존여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물어요. 내가 만든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치스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치스러가 아니다. 이 그 존하고 비는 높다 그냥 낮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좀비는 가치스러가 아니어서 우리는 남해관 선생님에 의하면 하늘은 닿을 수 있으세요? 우리로부터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허공이에요. 그래서 높고 멀고 끝이 없는 무량무변의 공간, 그것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잡으려고도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존귀하다는.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우리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잖아요. 낮아요. 그리고 가까워요. 너무 친근해요. 그래서 너무 쉬워 보여. 여러분, 쉬워 보이는 상대는 어때요? 낮아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쉽고 가까이 있는 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존비가 나온 건 이건 위치상에 그래요. 나보다 너무 멀리 있는 것. 이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수로예요. 가치수로라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가치수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시대 이념이 그렇게 만든 거지, 주역을 만들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늘은 그래서 굉장히 그 고귀한 것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죠. 일단 고귀하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거기는 가치가 들어가 있지만 그 하늘 자체는 너무 높아. 나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높아. 존. 땅은 가까이 있어? 그래서 낮아. 내 발밑에 있으니 낮죠. 그래서 비. 그래서 천존지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거기서 이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다. 건의 어떤 성질, 곤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 이것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건의 성질은 뭐예요? 끊임없이 운행하는 거. 곤의 성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건과 곤의 어떤 그런 성질이 일종의 어떤 하늘과 땅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질이라고 해야 되니까요. 덕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걸 용어로 표현하는 게 건과 곤이라는 요 용어예요. 덕성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류 문화는 모두 땅의 문화다. 남해근 선생님에 의하면 인간은 지구를 떠날 수 없대요. 물론 지구를 떠나서 저 달로 갈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못 가잖아요. 화성도 못 가잖아요. 어쨌든 땅이 우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는 아주 가깝다.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은 높고 땅은 가깝다. 자, 인간은 그 가운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위치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비고이진이에요. 자, 우리 왜 고비라고 안 하고 또 여기서 비고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질문 한다고 남해근 선생님이 이게 변주다. 이게 문장의 변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고이진이에요. 낮고 높고. 존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또 그냥 높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비고이진, 이게 배열된 거죠. 그거로 또 배열되니까 뭐가 생겼다? 기하고 천함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귀천은 이건 좀 가치수로가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인간이 먼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자, 곤란한 걸수록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얻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 도달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또 되게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모르니까. 어떤 세계인지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삶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맨날 누리는 거니까.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해근 선생님의 말이 되게 코믹한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별 볼 일이 없더라도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서 죽으면 칭송해. 그게 귀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어릴 때 왜 아버지가 엄하면 되게 싫죠? 되게 싫고 아버지의 이런 그런 행위들이 막 혐오스럽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치? 왜 저렇게 가부장적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막상 또 돌아가시면 또 그립고 뭔가 되게 다른 존재였던 것 같이 상상이 또 그렇게 돼. 제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뭔가 숭고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린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천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심리를 그래서 이해한다면 사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는 거죠. 그 아래 보면 개 중에는 딱히 좋다고 할 만한 것도 딱히 나쁘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세상 일이 모두 그러하니 애타게 바라지만 얻지 못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귀하고 천한 것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운명을 헤아리거나 점을 보는 것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역을 잘 아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운명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역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딱히 좋다 나쁘다가 없다면 굳이 점칠 일이 없죠. 나쁜 일이 와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와도 특별히 더 좋을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천이라는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심리의 어떤 반응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 그래서 그 김영옥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귀천과 좀비 이런 것들은 가치스러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사실은 비암 천암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대요. 사실 우리가 자리로 보면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좀비고 귀천이에요. 윗자리, 아랫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애초에 사실은 모든 것은 불평등해요. 근데 우리가 다 평등해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망상인 거지 사실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는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평등하죠? 그럼 어디가 다 똑같죠?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어떤 차이도 없으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죠? 이 현상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죽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속성 자체가 이 차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래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대립되는 것 자체가 나를 있게 하는 이유예요. 나를 드러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나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게 생명의 어떤 존속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안과 밖의 이온 농도 차이를 다르게 유지시켜주는 게 세포막 아닌가요? 그래서 들어오면 빼주고 그 이온의 농도, 이 안의 농도는 계속 같은 걸 유지하고 바깥 농도와 다르게 하려는 이걸 계속 우리가 하게 하는 능동적인 펌프가 있다. 이렇게 김영옥 선생님 본 거예요. 이걸 근데 무슨 차별이니 이렇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는 말은 기회균등이라는 말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야 되고 똑같이 나눠야 되고 모두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왜 그 많은 그 사회민주주의가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아무리 똑같으려고 해도 똑같아지지 않는 게 우리가 그 삶의 경향성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지. 이걸 우리가 가치스러로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심리적인 경향이다.
그 심리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자리에는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을 들어가 봐요. 위아래가 없나요? 어떤 곳에도 그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누구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딴 데 가면 여러분이 완전히 역전된 관계성을 통해서 그걸 또 삶을 또 꾸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 세상의 그 현상계의 원리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동정유상입니다. 강유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동과 정에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어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늘 말하지만 음양은 뭐 건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특정의 것을 대표하기도 해요. 특정한 사물을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불특정의 것을 대표하는데요. 추상적으로 대표해요. 그래서 강함과 부드러움, 동과 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기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사실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이 경향성을 갖는 거고, 그 경향성들을 드러낼 때는 특정한 아주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면서 이런 개념들에 우리가 너무 개념이 어려워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움직이고 어떨 때는 되게 고요해요. 그죠? 근데 그 동정에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대요, 여러분. 그 우주에 있는 지구, 태양, 달, 별, 사실 모든 것은 시시각각 움직이죠. 그럼 다 동한다는 거죠. 근데 왜 동정으로 나눴지? 우리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주는 동적이지 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역경의 주요 원리는 뭐예요? 우주 생명은 영원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 정자 중에 입정에 들 때도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고요한 게 아니라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나는 뭔가 굉장히 그 정자해서 그 고요하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뭐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임이 너무 클 때 도리어 마치 정지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우주의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멈췄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으로 임의상으로는 나누지만 그 큰 위에는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는 동은 동지동이래요. 동하면서 움직이는 거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동이라는 거예요. 고요한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상대적인 거지 정지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멈춘 상태로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다 종식.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움직이려는 다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어떤 경우는 움직이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정지하려는 경향, 움직이려는 경향,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정지하려고 하거나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더 증명을 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서구적 인식을 우리가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냥 동정 그러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뭐 남해근 선생님도 그렇고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계속해서 그 운동 정지라고 하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되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지? 이게 아니라 동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만드는데 이런 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멈춰있지 않죠? 근데 마이크로한 세계로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이 없이요. 여러분, 운동이 없대요. 그냥 모든 것이 생겨났다 사라지. 생겨났다 사라지.
이건 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생멸만 있어요. 생멸. 그리고 생멸하고 취산이에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운동은 뭔가 변화가 시간의 지속 속에서 이게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 아니면 멸, 모임 아니면 흩어짐. 그래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늘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불력이에요. 아까 변혁과 불력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이 힘. 이 현상계는 그 힘을 유지하면서 또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 오로지 생멸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A가 A1으로 변한다 그럴 때 A를 구성하는 X가 변하는 게 아니래요. X가 사라지고 Y가 생겨나는 거예요. X가 사라지고 Y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늘 일정한 상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세포에 생멸만 있는 거예요. 세포의 생멸.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만이 지금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그 힘이라는 거, 그게 바로 동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정에서 또 뭐예요? 아, 이제 강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운동, 동은 양의 운동입니다. 음은 음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유는 아니 정은. 그리고 그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움과 강함, 굳셈, 단단함 이런 것들이 또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있고 주역은 지금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주역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이고 천체 물리학적인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 이게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자가 자기 시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나오죠. 그 강유는 아직 물질 세계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 36쪽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물질 세계, 물질 자체가 부드럽다, 단단하다, 세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고 아직 물리 세계의 단계로는 가지 않았대요. 그 물의 어떤 물들이 움직이는 그 어떤 이법이 있잖아요. 그 이법으로 들어간 언어는 바로 동정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강유는 이 현상계 물질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개념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물리를 얘기하려면 그거는 이제 강유로 표현할 수 없고 그건 동정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양이 가능한 날에는 경서를 읽어라. 양이 막 망동하는 날은 여러분도 들뜨죠. 분노도 많아져요. 그죠? 그러면 사서오경을 읽으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는 옛날에 그 선배들이 되게 많이 그 책들에 쓰고 있어요. 얘기에도 나오고 연암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들뜨고 막 뭐 분노심이 일고 막 그런 날 안정이 안 되는 날은 사서오경을 읽어라. 어떤 날은 축 처지는 날 있죠. 그건 이제 음의 기운이 되게 강한 날이에요. 부드러운 날. 그런 날에는 뭐를 읽는다? 여러분 그 역사서를 읽는다. 역사를 읽으면 투지와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침울할 때 졸릴 때 여러분 역사서 이거는 오늘날은 뭘 읽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침울하고 우울할 때 역사책 읽으면 또 더 졸립죠. 거기에 막 살아있는 막 인간들의 어떤 막 갈등과 투지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보이면 우리도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옛날 역사책을 가지고 읽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게 바로 건곤의 원리예요. 건곤의 원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외우세요. 좀비, 귀천, 동정, 강유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요. 그러면 방위유치, 무리군분, 기룡생의라고 표현했어요. 제천성상, 제지성형, 변화현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대요.
그 지역에 맞게 종류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들이 각기 다른 사회를 이룬다. 무리군분이에요. 그 물로써 그 무리로 나뉘어진다. 그렇게 하면 기륭이 생겨나요. 자, 이게 우리가 흐름이에요. 만물이 생겨나서 뭔가 같은 것끼리 지역에 따른 그 생김도 다르고 다양한 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요. 거기 보면 방위유치라는 말을 보세요. 정치와 지리, 환경, 지연 등과의 관계. 어떤 지방이든 지방이 다르면 생물이나 사람의 모습, 개성이 다 달라져요. 거기서 생장하는 식물이나 동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지역이 다르면 거기서 자라는 인간뿐 아니라 만물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실 이 한반도에서 식생하고 있는 사람, 뭐 동물, 뭐 식물 다 다른 여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그렇게 적응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방위유치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또 유치하는데 또 물들은 자기 마음에 맞게 또 어떻게 해요? 군집생활 하잖아요.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나뉘어지거든요. 우리만 나뉘어지나요?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졌어요. 이게 무리군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또 나뉘잖아요. 어떻게 나뉘어요? 좌파와 보수 막 이렇게 나오는 진보와 보수. 또 진보 안에서도 또 나뉘죠. 보수 안에서도 또 나뉘지 않아요? 박근혜파와 막 윤석열파, 막 여기 또 뭐 이재명파와 이낙연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 층층이 이게 종류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공자가 왜 이걸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걸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존재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모이게 되면 각각의 무리마다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역사책이에요. 국어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가 같이 나온 자식들도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르면 습성이 달라져요. 습성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지향이 달라요. 그래서 성이 달라진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성씨를 쓰잖아요. 김씨, 박씨 이렇게. 근데 같은 황제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황제씨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도 같아요. 그런데 한 해는 그 희수가에서 살았고 한 해는 강숫가에서 산 거예요. 자라기를. 그래서 근데 습성이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 이게 방위유치, 무리군분.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흉이 생겨나요. 우리는 분쟁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마음에 거스르는 것. 이런 것, 프라이드. 우리가 어떤 동질성으로 묶이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배척하게 되지 않나요? 다른 것을 배척하게 되면서 그 배척을 통해서 나한테 마음에 맞는 것은 얻으려고 하고 아닌 것은 우리가 뿌리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기흉이 생겨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사회가 형성된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기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할 때 공자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기흉이 왜 생겨? 원래 하나였으면 기흉은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맞으면 기흉이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방위유치, 무리군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뉘는 것이다. 기흉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고전을 읽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방위유치, 무리군분이라는 이 말을. 자, 그 다음 볼게요. 제천성상이에요. 제지성형이에요. 그 변화현의예요. 자, 하늘에는 천체 현상이 일어나고 땅에는 구체적인 형질이 나타납니다. 자, 그 천문지리 생물, 인류의 활동, 이 생명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해서 역경의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하늘, 땅, 인간 생활, 이런 모든 것을 관찰해서 만들어진 게 64괴예요. 그게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막 뽑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현상을 뭘로 압축한 겁니까? 8개의 범주로 압축시킨 거예요. 자, 우리 이걸 하늘도 살피고 땅을 살피고 여기에 돌아가는 인간 생활의 이 모습들을 다 살펴서 그 대표성을 갖는 게 뭘까라고 할 때 8개. 자, 건께, 리께, 곤께, 감께, 진께, 간께, 손께, 택께. 그걸 물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 태양, 땅, 달, 번개, 산, 바람, 바다, 강.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할 때는 천체의 현상이에요. 천체의 현상.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게 천체의 형성이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형질을 갖추는 것. 그게 형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는 산천이나 동식물들 각양각색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는 천체의 현상이 나타나서 이 현상이 어떻게 돼요? 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류로 움직이면서 영향을 줘요. 우리에게는 형상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잡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건 뭘로 느끼는 거예요? 기류로 느끼는 겁니다. 그 기류가 이 구체적인 형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현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서로 교섭하면서 뭐가 돼요? 무수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변화를 꼭 보세요. 근데 김영욱 선생님은 좀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 하늘은 무형성이래요. 뭔가 형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땅은 유형성이래요. 그래서 하늘은 무형의 상징이고 땅은 유형의 상징이라서 하늘은 기의 세계. 근데 땅은 미의 세계라고 했어요. 맛의 세계. 전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불경을 읽다 보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뭘 먹는 게 아니고 곡식 같은 거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맛을 알게 되냐면 그 흙을 먹었어요. 단흙. 단흙을 먹게 되면서 맛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곡식도 기르게 되는 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예요. 그게 불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땅은 맛의 세계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라고 하는 거는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페스나를 통해 우리 온몸으로 들어가는. 이 맛이라는 것은 어디요? 입구멍으로 들어가서 장을 통해서 몸속을 도는 거죠. 우리는 그 상과 그 형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 몸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천체의 성과 여러분 이 그 제지 성형이라고 하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형질과 상이 우리를 존재케 해요. 근데 어떻게 존재케 해요? 계속 무수한 변화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용어들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게 양자 물리학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진짜 밝히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 그걸 개사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자는 그냥 인문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사실 물리학자예요. 자연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인문학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질서 위에서 인문의 질서가 구축되는 방식. 이게 바로 이 주역이다. 공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변과 화의 문제는 변은 물리적 변화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변할 변자 쓴대요. 화는 화학적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트랜스폼 그러면 모양, 구조, 성질까지 완전히 다 바꾸는 게 화입니다. 그 몰라보게 달라지는 비약적 변화. 이건 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각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변화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성질까지 다 바뀌는 거.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우주의 원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강유상마예요. 여러분, 8개 상탕이에요. 자, 이제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여러분 상마라고 하는 건 서로 마찰해서 섞이는 거예요. 부대껴서 섞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간관계도 부대껴서 섞여야 뭐가 만들어지죠. 안 부대끼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상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OT 시간에 뭘 시도했는데 부족해.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서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을 몰라요. 아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마라는 말이 되게 사실 멋진 말이에요. 그 강유는 반대되는데 서로 마찰해서 뒤섞여.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8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8개가 만들어져서 또 얘가 서로 오락가락해요. 그네를 타듯이 탕한다는 건 여러분 제가 가로치고 요탕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탕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밀고 당긴다. 자, 지금 그 64개가 8개가 밀고 당기면서 64개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요상마 그러면 8개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8개가 상탕했어? 그러면 64개가 만들어졌구나. 근데 그 모습이 이미지가 여러분 그리는 게 그네를 타듯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교체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자, 우리 동지는 맨 아래 양 하나가 들어오고 나머지 오형은 다 음이에요. 그 원래는 다 음이었던 데서 양 하나가 쏙 들어왔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 음을 밀어내고 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예요? 밀고 당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6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8개의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나요. 뭘까요? 고지 내정입니다. 자, 천륜과 번개로서 팽창시켜요. 자, 전기 에너지들이 흐르잖아요, 지금. 이 전기 에너지들이 막 마찰을 하죠. 이 마찰을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이 천둥이 탕 치는 거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어떻게 천둥을 만들어요. 이것이 이 모든 이 우주 전체를 진동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진동하면 잠들어 있던 것, 아직 잠재성으로 있던 것들이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형상을 드러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고지 내정이라는 말. 이 고자가 그래서 팽창한다는 말이라는 거, 이거 하나하나 하면 시적이죠. 되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기류들이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기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기류가 변화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비바람이 만들어져. 여러분. 그 바람은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막 돼가지고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에는 소리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바람 소리 그러잖아요. 왜 바람 소리일까요? 부딪혀서 나는 게 소리예요. 바람에는 원래 소리가 없다. 그냥 기류의 흐름만 있다. 그리고 그게 또 비를 만들잖아요. 이 비를 만들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고지내정, 윤지붕우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해달. 1월 운행이 돼야 돼요. 해와 달이 운행을 하고 그러면서 한 번 춥고 한 번 더워진다. 추위와 더위가 갈마든다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자, 추위와 더위가 한 번씩 그 교대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게 되죠. 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아래 보세요. 그 태양과 달의 운행은 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시시각각 지구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 뭐 원리상으로 태양, 달은 반대로 돌고 지구는 바로 돌잖아요. 그죠? 천도는 왼쪽으로 돌고 지도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 방향을 회전함으로써 태양계는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룬대요. 반대로 돌면서 서로 조화를 이뤄서 그 영원히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력 때문에 자, 뭘 만들죠? 우리한테 추운 날, 더운 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이 각도 때문에 추운 날, 더운 날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 낮밤, 더위, 추위 이걸 만들어주는 이 지구상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8개 안에 해, 달이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말로부터 또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어떤 나름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돼요. 자, 이 기류와 우리 몸은 같이 가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사전은 지금 사실은 의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포괄하고 있는. 그래서 뭐 황제내경이든 독립오감이든 다 이 원리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사전이 사실은 음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쓰고 있어요. 음양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고전은 바로 계사전이에요. 이 음양의 원리가 우리 몸의 원리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게 살고 저녁에는 여러분 좀 춥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맞대요. 음기에 맞는 내 몸의 그 음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름엔 낮이 길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밤에는 적게 잔대요. 여름엔. 근데 겨울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추워서 자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기 활동이 많아지면 우리가 잠으로써 그 음기 활동의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대기와 인체의 기온이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바깥 대기와 인체는 음기인데 정신은 양기처럼 여러분 활동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밤에 불을 환히 켜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에 받아야 할 빛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또 햇빛 받고서 또 활동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폭주하게 돼요. 폭주하고 내 몸은 망가지고. 그래서 신체의 괴리감이 이게 엄청난 거라고 지금 김영옥 선생님도 그랬고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요. 이게 굉장한 그 정말 자연의 인과 법칙인데 우린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사전은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64개도 이걸 다 담고 있겠죠, 여러분. 자, 인문의 질서와 뭐예요? 내 몸의 질서를 다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만들죠? 건도가 성남하고 곤도가 성녀예요. 이 얘기 많이 보셨죠? 건해도는 남자를 만들어요. 곤해도는 여자를 만듭니다. 그냥 남자는 양, 여자는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칼융의 그 아니마 아니무스 이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자, 내 안은 여자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여자지만 내 안에 양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곧바로 대입하지는 말아라. 어쨌든 근데 그것이 그런 경향성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지태시 곤작 성물이라는 말로 가볼게요. 이 형이상학적인 건에서부터 위대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만물의 시작은 어디일까라고 하면 건입니다. 자, 곤은 성물을 만들었대요. 이 부채화된 물,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부채화된 물. 그러면 사실 우주 생명 에너지의 근원은 건이면서 곤이에요. 건이면서 곤이에요.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 이치에서 생명의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면 구체적인 물상을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곤입니다. 우리에게 형질을 준 건 곤이에요.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에너지 원.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건은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무형의 원리다. 그래서 태시라고 하는 이 말로 제가 썼어요. 원래 대시라고도 읽어요. 근데 우리가 한자에서 이 대자를 보통은 태자로 많이 읽어요. 이렇게 쓸 때 큰 태. 그래서 위대한 태라고 해서 태시라고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시라고 해도 괜찮고요. 태시라고 하셔도 돼요. 요거는 위대한 시작이에요. 근원적 시작. 그래서 무형의 이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사물이 항상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는 최초의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 그 어떤 운동성. 이걸 우리는 건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태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고는 하늘이 부여한 대로 구체적인 사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끊임없이 교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도가에서 우리가 우주 생성 원리를 얘기할 때는 딱 이 원리. 이걸로 노자도 시작하고 장자도 시작을 해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의 윤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삶이 어디에? 이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겠네요. 건곤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아,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안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건의 원리를 보면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 이지 곤이 간능이에요. 자, 알기 쉽고 자 곤은 우리한테 능이라고 해가지고 하기 간편하다. 하기에 간단하다. 쫓기에 간단하다. 그래서 간명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 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와 능. 우리 인텔리전스 지능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지는 하늘에 속한 능력이에요. 능은 땅에 속한 능력입니다. 자, 시작에는 음양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 건곤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 건곤의 원리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알기도 진짜 쉽잖아요, 여러분. 아, 저렇게 우면 되는구나. 뭐 저렇게 움직여 가는 거구나. 그래서 간단한 그 원리, 그 쉬운 원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는구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거구나. 이 원리를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 땅처럼 행하면 되는구나. 자, 콩 심으면 콩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실천하기에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그 땅에 속한 그 능력, 그건 따라하기가 너무 간편하다. 이거에서 아까 말한 위대한 그 지혜는 다 소박하고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번거롭고 수고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기 때문에, 수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역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역을 되게 복잡다단하다고 얘기했지만 공자님이 보시기에는 이즉이지라서 너무 쉽고 간즉이종입니다. 간단해서 따라하기 쉽다. 아, 정말 어떻게 말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죠? 이즉이지, 간즉이종 이렇게. 그리고 이지즉 유친이에요, 여러분. 알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친근해요. 가까워요. 이거는 뜻이 통해요. 왜? 만물의 그 마음에 거기에 딱 맞게 부합해가지고 지금 그 알미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 가깝다는 건 그런 거예요. 혈연적인 어떤 지속성. 이 알미에 대한 이 혈연적 지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막 모두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밥 먹듯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얼마나 하기에 용이하겠어요. 재미가 있으면 신이 나고 신이 나면 그래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지즉 유친, 이종즉 유공이에요. 유공이라는 건 효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 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있으려면 간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종즉 유종이라는 거예요. 자, 유친즉 가구예요. 가깝고 여러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걸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멀리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워서일까요? 간단한데 그냥 못 알아서일까요? 자, 이름이 있다는 건 그래서 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크다, 위대하다, 전파력이 있다. 연속성과 이 전파력을 갖는다라는 뜻을 가구가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위대한 예법은 간단하고 위대한 음악은 쉽대요. 진짜 위대한 음악들은 쉽잖아요. 리듬이 쉬운데 엄청 감동을 주잖아요. 그 말을 여기에도 우리가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천지의 원리는 이런 거라는 거. 그게 또 주역의 원리라는 점에서 주역은 어때요? 우리가 너무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하면 이건 현인의 덕이래요.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할 수 있다면 이거는 현인의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또 이건 현인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오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뭘 갖추는 거예요? 현인의 덕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크게 전파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현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간이 천하지 리즉의라고 얘기했어요. 자, 평범하고 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다 갖춰져 있어요? 천하의 이치가 다 갖춰져 있다. 자, 1과 0이라고 하는 간단한 원리가
컴퓨터에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그 정보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라는 사실. 양이라는 이 간단한 원리가 세상의 복잡다단한 모든 그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이런 현상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 64개가. 그러니까 이간이 천하지리 득의라고 표현했어요. 자, 천하지리 득, 이성이호 기중의라고 얘기해서 자, 천하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천지 그 가운데 이 위들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천지 사이에 지금 이 궤들이 이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이 궤들을 보면 우리는 천지를 볼 수 있고 인간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또 이게 우리를 천하의 이 화육의 이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역을 보는 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스릴을 추구하려고 왔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막 후회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하실 텐데,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개념어들, 이게 다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어들 사실. 근데 그 개념어들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인 물상을 담고 있다는 그 지점. 우리 생활의 어떤 윤리적인 규칙 같은 것, 그것까지도 다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단어는 쉽지만 포함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다. 풍부하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큰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 디테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큰 원리를 얘기하면서 우리 몸과 우주의 진짜 그 질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흥미진진한 것이기도 해요.